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평화광장의 앰프도 여러 번 감사합니다. 예, 날이 차가우니까 마이크도 배터리도 빨리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날이 추우니까 또 우리 시민 여러분들 보니까 감기 드신 분들도 많고, 예, 목이 또 따가우신 분도 많고, 우리 사회자들도 병이 났습니다. 우리 김정희 팀장님도 지금 감기 몸살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몸 건강 더욱더 유의하시고 이 기후를 나야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춥지만 일어서셔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힘차게 세차하면서 김천 사드 반대 김천 시민 촛불 집회 731회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사랑도 명예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이웅지는 간대로 깃발만 나오며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난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상자에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상자에 따르라. 평화온다! 사드 빼라! 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우리 율동마 모셔서 율동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율동 천사 라희가 중간에서 메인을 차지했습니다. 그죠? 네. 네,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오늘, 뉴스에 보니까, 남북 철도를 연결하는 뭐 착공식, 기공식입니까? 기공식이, 있었다고, 뉴스에 전파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한반도 지도를 이렇게 놓고 보면 북한 땅이 이렇게 없다고 하면은 이 대한민국 남쪽 남한 땅만 보면은 일본과 다르지 않는 이 섬입니다. 섬.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들 쓰는 뭐 해외 여행 간다 할 때 해외 이 단어도 사실은 이 식민사관이 조금 가미된 그러한 단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외국 여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섬나라들이 나라를 벗어날 때 해외로 나간다, 해외여행 간다 이렇게 쓴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냥 외국 나간다 이러면 되는데 이 해외란 단어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친일 그 식민사관이 조금 남아있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정말 이 북한이 우리 남쪽 땅과 연결될 때 우리가 뭐 해양 국가들이 많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 봤지 않습니까? 그죠? 지중해에서는 그리스, 이탈리아가 그렇고, 그죠? 그것처럼 오늘 기공식이 있었던 게 그냥 단순히 철도 하나, 도로 하나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이 길이 열린다는 거거든요. 그 길이 열린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평화 아니겠습니까? 길은, 그죠? 범불의 구도의 길도 평화의 길이고, 남북 철도, 도로 연결도 평화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 길이 평화고 또 안보고 나아가서는 경제 발전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낮에는 소석리에서 평통사 주관으로 소석리 수요 집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또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 평통사 평화통일연구원으로 계시는 오미정 연구원님 앞으로 모시고 한번 평화와 통일 그리고 현 정세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정말 이제 다사다난했던 2018년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느덧 우리 김천 촛불도 2년을 넘고 731회차 이렇게 맞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지치지 않고 이 광장을 지키면서 사드 철거 그 한 목소리로 외쳐주신 우리 김천 촛불 분들께 감사의 말씀 일단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는 정말 우리가 작년에 사드가 이제 배치되고 사드 또 추가 배치가 되고 하던 그런 정세와는 정말 다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 세계를 향해서 선언을 하고 남과 북의 정상들도 이제 한반도에 더 이상의 전쟁은 없다. 평화의 새 시대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가 작년을 시작하면서 작년 이맘때쯤에 2018년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사드가 필요 없는 평화 정세를 만들자. 그것이 또 사드를 철거하는 힘이 될 것이다.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정세가 올해 진행이 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 구호도 바뀌었잖아요. 원래는 사드 가야 평화 온다 이거였는데 평화 온다, 사드 가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힘이 약해서 혹은 부족해서 사드가 배치되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있었던 공사 강행 부분도 정말 열심히 밤새도록 그렇게 비 맞으면서 싸웠지만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드가 필요 없는, 사드가 이 땅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평화 정세를 만드는 데는 우리가 또 나름 의미 있는 역할들을 했고,
그것이 지금 사드 반대 운동을 우리가 승리의 길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2019년이 되면 북미 이제 2차 정상회담도 열린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원래 연내에 서울로 오겠다, 답방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던 것도 지금 미뤄지고 있는데, 미뤄졌던 일들이 우리 기대대로 순탄하게 잘 진행이 될 수도 있고, 또 마음처럼 미국이 제 역할을,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안 하면서 북미 회담이 더디게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드 문제는 정말 70년 묵은 분단과 대결에 그 역사가 막 차곡차곡 이렇게 쌓여온 게 누적된 문제잖아요. 이거를 풀고 가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런 사드가 이 땅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즉 사드가 철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세를 위해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모아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북돋으면서 반드시 저 사드를 뽑아내겠다라는 그런 길로 같이 향하고 발맞춰서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만 사드는 핵대결을 불러오고 한반도에 전쟁을 불러오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거를 놔두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죠. 사드 반대! 평화 정세 왔으니 이제 사드 빼라! 이 얘기를 더 강력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한반도에 비핵화와 평화협정 실현을 통해서 핵무기도 사드도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데 2019년에도 힘내서 같이 손잡고 그렇게 전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열심히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 같이 한번 구호해볼까요? 여기 밑에, 무대 밑에 있죠? 평화 온다, 사드 빼라. 한번 힘차게 해보겠습니다. 평화 온다! 사드 빼라! 평화 온다! 사드 빼라! 사드! 사드! 네. 날씨는 좀 춥지만, 우리 동지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있으니까 마음은 훈훈한 것 같습니다. 어제가 어떤 날이었죠? 어제, 예, 크리스마스. 내일이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어제가 크리스마스였죠. 예수 믿는 사람 분들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 온다는데, 혹시 우리 시민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 받으셨습니까? 영국에서 재미난 실험을 한번 했다 그러더라고요. 공중전화 있잖아요, 공중전화. 공중전화에서 공중전화를 딱 하고 수화기를 탁 끊었을 때 500원짜리 동전이 하나 탁 떨어지게끔, 예, 설치를 해서 하고, 한쪽은 그냥 일반적으로 돈이 안 나오도록. 근데 500원짜리 돈이 탁 떨어져, 영국이니까 500원 정도 가치의 화폐가 나왔겠죠. 예, 동전이 탁 떨어졌을 때 그 전화를 끊고 동전을 가지고 나간 사람들이 나가서 서류 뭉치를 들고 가는 사람이 서류를 탁 엎었을 때 그거를 도와주는 그 확률이 86%가 나온대요. 근데 동전이 안 나온 쪽에 좀 공중전화에서 나오신 분들이 그런 똑같은 일이 벌어질 때 도와주는 그 확률이 4%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 작은 500원의 선물을 받아도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넓어지고 여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시민 여러분 선물 받으셨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으신 분 손 이렇게 한번 꺼내보세요. 옆에 있는 분 이렇게 손을 한번 서로를 잡아보실래요? 옆에 있는 동지분들하고 이렇게. 네, 손 한번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아까 남쪽에 있고 북쪽에 있는데 북한이 없다면 이 대한민국 남한이 섬나라가 됩니다. 섬나라가. 자, 우리 시민 여러분 혼자 이렇게 계실 때는 하나하나의 점이잖아요. 그죠?
옆에 한번 손을 잡으니까 어떻습니까? 옆 동지 한번 손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이래 손을 잡고 있으면 이게 선이 되고 끈이 되고, 그죠? 예, 우리 동지의 끈으로 이 사드 투쟁 끝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추위도 싹 물러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예수 살기에 강형구 장로님 한번 앞으로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크리스마스 있는데 예, 한번 앞으로 모시고 멋진 연주와 함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평소 같으면 백창호 목사님이 나오셔서 힘찬 발언으로 또 힘을 주셨을 텐데 하필이면 오늘 내일 1박 2일 예수 살기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모님하고 같이 모임에 참석하느라 오늘 못 오셨어요. 내일 아침 기도에도 또 제가 또 인도를 해야 돼서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아무 준비 없이 여기 왔더니 갑자기 부탁을 받았습니다. 진박교 그 정문 앞에서 진박교에서 거의 매일 이렇게 평화행동을 하다 보니까 매일같이 그 이야기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문법도 틀리고 뭔 소리 하는지 들어보면 가만히 녹취해서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힌 때가 많은데 말로써 이렇게 올해 몇 차례 이렇게 설화를 좀 입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되도록이면 말은 좀 생략하고 그냥 노래로 대신하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발언을 해달라고 그래서 차라리 하모니커로 대신하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하고서 하모니커를 갖고 와서 혹시 하라고 하면 무슨 곡을 해야 될까 하고 지금 한참 고민이 됐는데 떠오르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어머니라고 저 노무현 대통령이 불러서 유명해졌던 노래인가요? 사람 사는 세상이 돌아와 너와 나의 어깨 동무 자유로울 때 네, 그 노래입니다. 추워서 입술이 잘 안 움직이시네요. 매일 거기서 기도회 하면서 자주 부르는 노래였는데요. 어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부르니까 조금 특별한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경문 앞에서 새벽송 하는 기분으로 부르자 해가지고 함께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어서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입니다. 근데 아실라가 모르겠네요. 연주로만 들려드리면 좀 그렇긴 한데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막 세워놔서 좀 더 오래 끌어야 도리일 것 같아서 한 곡만 더 하고 들어갈게요.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나가면 그 노래 아시죠? 네. 네, 날씨가 차가운 건데 하모니카 불기가 쉽지 않을 텐데 멋진 연주와 함께 보내주신 우리 강윤고 장로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동지가 선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선물 괜찮습니까? 예, 동지가 크나큰 선물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보면 평화광장에서 동지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주는 걸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 큰 선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소성리에 가서 소성리 마을을 이렇게 보고
또 주말에도 가서 이렇게 보시는 분 계신데 한번 얼마 전에 언론에 또 소성리를 이렇게 소식을 내보내더라고요. 언론에 비친 또 소성리 소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소식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참고해서 다시 한번 영상을 한번 보는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5월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획 뉴스. 오늘은 승주 사드 배치 문제입니다. 이 남과 북 그리고 미국까지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리면서 남북 관계는 유례 없이 따뜻한 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승주 소속리는 여전히 한겨울입니다. 사드 체계를 둘러싼 갈등으로 갈리고 찢긴 소속리는 지난 1년 참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17년 2월 28일입니다. 승주 소속리 롯데 골프장이 사드 기지로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인 4월 26일 사드 핵심 장비들이 반입이 됩니다. 그리고 9월과 11월에는 사드 발사대와 공사 장비 등이 추가 배치돼 장비 반입은 모두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 올해부터 충돌은 걷잡을 수 없이 터졌습니다. 올해 4월 사드 기지 공사 장비 반입으로 주민과 경찰 간의 격렬한 충돌이 잇따랐습니다. 다행히 지난 여름 장병 생활 개선 공사가 마무리되자 더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사드 반대 단체와 주민 그리고 국방부 모두가 소강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사드 문제가 마무리되는 건지 주민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승주 소속리에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재형 기자입니다. 무차량의 진입이 가로막히고 공공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음에 따라 성주 소속리 진박교, 방금 보셨듯이 공사장비와 자재 반입을 둘러싸고 사드 반대단체와 주민 그리고 경찰들이 몇 차례나 격렬한 충돌을 빚었던 곳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주민과 경찰 초소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습니다. 당시에 긴박했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일이 날지 모르니까 이 원불교 교무님들과 주민들이 여기서 24시간 상주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주 2박 3일 여기서 지키고 있습니다. 성주 소속리는 사드와 관련 없는 평화로운 농촌 마을 같습니다. 이곳의 주민들도 이제 일상의 삶을 찾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주 수요일 이곳 마을 회관에서 사드 철회를 촉구하는 평화로운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은 사드를 빼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사드 배치 4기를 추가 배치를 시행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은 분노를 안고 있고요. 그래서 사드가 빠지는 그날까지 계속 투쟁하고 있습니다. 소속리가 영화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여름 평범한 삶을 꾸려가던 농촌 할머니 일상이 사드 배치로 어떤 변화를 겪는지 담은 영화 소속리가 일반인에게 알려져 잔잔한 감동을 전했습니다. 불안과 혼란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당시 미국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지명을 위한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태평양 사령관 출신으로 사드 배치를 주도했던 해리스 지명자는 사드 철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So there would be no justification for it if there was no North Korean? I think there would be no need for it. I mean, it is there. It's a very tactical system designed for ballistic missiles coming from North Korea. 사드 문제가 일단락될 거라는 기대가 주민들 사이에서 일었습니다. 그것도 잠시 지난 10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한마디는 혼란을 부채질했습니다. 정 장관이 현재 임시 배치된 사드를 일반 환경 영향 평가가 끝나면 그 결과를 보고 정식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주민들은 국방부가 사드 정식 배치를 기정사실화했다며 분노하고 또 반발했습니다. 물리적 충돌이 없을 뿐 수면 아래에선 갈등과 반목은 더한 상황.
사법당국은 지난 봄 사드 반대 투쟁을 한 사람들을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불안과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소송리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는 것입니다. 항상 불안한 초조한 속에서 주민들은 어떤 식이든지 사드 반입을 막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현재 상태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드와 관련해 남은 절차는 이제 일반 환경 영향 평가뿐입니다. 평가 기간만 해도 4계절, 1년이 걸립니다.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소송리 주민들은 수요 집회를 이어갑니다. 내년 봄에 혹시 있을지 모를 공사 장비 반입을 다시 막아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도 합니다.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는 손에 닿을 듯 가까이 다가왔는데 핵협을 막기 위해 도입한 사드는 왜 꿈쩍도 하지 않는가? 주민들의 이 같은 외침은 성주 소송리에 메아리가 되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10분의 1도 뭐 표현을 못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사드 문제를 방송에 따라서 아직 우리 소성리 주민들과 우리 김천 시민들이 사드 철거를 위해서 투쟁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전파를 탔는 것 같아서 좀 더 많이 알려야겠고 농사를 지으신 분들 보니까 추수가 끝나도 지금 겨울이라도 보니까 많이 바쁘시더라고요. 뭐 전지도 하시고 뭐 하우스 또 이렇게 손도 보시고 저희들도 겨울이지만 잠시도 평화의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국방부에서 경찰에서 좀 초소를 들여놓겠다고 통보를 해왔다고 합니다. 소성리 주민들과 저희들이 기필코 사드를 운영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들은 들여보낼 수 없다는 결의를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성리가 앞쪽인데 뒤쪽에는 농소, 김천시 농소면이 있죠. 농소면에 우리 김천시 시민대책위 감사님, 김동복 감사님, 그 뒤편에, 달마산 뒤편에 살고 계신데 앞으로 모시고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집회에 나오니까 사회보는 장국장이 오랜만인데 오늘 발언 한번 하지요. 이라도 이번에 왜 해야지 이랬습니다. 왜 해야지 이랬는가 하면 한 달 전에 이름이 정확한가 모르겠습니다. 김명재 팀장님 맞습니까? 김명재 팀장님 40분 가까이 일본 갔다 온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김종희 팀장님 사회 보는데 40분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사회 거전해요 이랬더만 내가 당하고 있는 거 봐라. 사회자가 복수할 게 발언시키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이틀 동안 뭔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해놨습니다. 한 달 동안 생각했는데 한 달 동안 아무도 안 시켜. 뭐 발언할 걸 만들어 놓으면 안 시키고 또 아무 생각 없이 집회 나오면 또 발언하라 하고 그러는 거예요. 뭔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한 21년 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갖고 그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을 해놨습니다. 21년 전에 국가부도의 날이 아니고 국가부도의 해지요. 1997년도 정확하게 1997년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힘든 일이 생기고 뭐 억울한 일이 생기거든 내 탓을 하라 하더라고. 남 탓을 하지 말고 내 탓을 해라.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내 탓이 없거든. 억지로 따나 강제로 따나 내 탓을 만들어내라. 그래야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 들었는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21년 전에 딱 보면 한 30살 가까이 됐는데 친구하고 둘이 술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때는 뭐 혁신도시나 신흥동 이런 데는 없을 때니까 당연히 부곡동 긴골 맞은편으로 갔습니다. 갔다가 뭐 그 식당을
어때 뭐 2년 있어서 갔는 게 아니고 그냥 조용한 끝에서 친구가 둘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개업한 지 일주일 됐는 식당인데 손님이 아무도 없어요. 저하고 제 친구가 둘이밖에 없더라고. 뭐 그때 98년 월드컵 예선전이 한참일 때니까 친구하고 둘이 이제 축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손님이 없으니까 사장님도 뭐해요? 뭐 이래. 우리 이야기 듣고 있다 한마디씩 떠들더라고요. 그래. 사장님도 같이 한잔 하랍니까? 이러니까 같이 먹었습니다. 3명이서. 사장님이 참 재밌는 게 술값이 3만원 나오면 자기도 먹었다고 2만원 받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 5번 가까이 계속 그 친구하고 갔어요. 6번째 제 동생하고 같이 갔는데 남동생하고 같이 갔는데 남동생이 술을 먹다 말고 사장님을 보더만 이러더라고. 저 사장님 대구에서 닭갈비집 하시던 분인데 내가 동생 보고 대구에서 닭갈비집 하다 이 와서 삼겹살집 하면 안 되나 이러니까 그게 아니고 대구에서 닭갈비집 할 때는 그 집에 갈 때는 한 30분 정도 줄 설 각오를 하고 갔었답니다. 그런 식당을 놔두고 대구에서 대도시에서 그런 식당을 놔두고 작은 김천에 손님도 없는 식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물어봤어요. 사장님 대구에서 닭갈비집 했습니까? 이러니까 어찌 알았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어쩌다가 그 장사 잘 되는 집을 놔두고 좀 아는 도시 왔는가 물어보니까 친형이 따라오라 그래가지고 은행에 따라가서 사인을 했답니다. 보증 쓴 거죠. 보증 서가지고 가지 있는 재산 다 날리고 식당도 다 날리고 남았는 돈을 가지고 대구에서는 도저히 그 식당을 못 구하겠더니 그래서 생각 끝에 작은 도시로 가면 이 돈 가지고 식당을 쓸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왔다 가더니 그때 내가 물어봤어요. 친형님이 굉장히 원망스럽겠습니다. 이러니까 형님 핑계를 댄다든지 형님 원망을 하고 있으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잘못했다고 억지로라도 인정을 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기고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 뭘 잘못했는데 이러니까 너무 어린 나이에 돈을 갑자기 벌어가지고 돈 무서운 줄 몰랐고 진영을 너무 많이 믿었고 이것도 내 잘못 아닙니까? 이러더라고. 완전히 억지죠. 억지로 자기 잘못을 만들어내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이래 보니까 그때 직장생활 할 때인데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도 이러면 투덜투덜 걷는 사람들은 자기 잘못이 없어요. 모두 나는 잘하는데 남이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막 계속 불만이 쌓이고 이렇죠. 직장생활 하는 사람보다 뭐 사업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은 더 합니다. 장사가 안 되면은 자기 잘못은 없어요. 전부 남 잘못입니다. 결국 안 돼갖고 적고 난 뒤에도 남 탓을 합니다. 저는 심지어 이런 사람도 봤어요. 2년 장사하다가 적고 난 뒤에 왜 망했는가 물어보면은 1년 전에 아버지가 1억을 안 보태줘서 망했답니다. 자기 잘못이 아니죠. 아버지가 잘못한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자두농사 짓는데 7월 달에 자두를 따러 갔는데 자두가 주먹 많이 해야 되는데 방울토마토만 합니다. 이게 왜 주먹 많이 해야 될 자두가 방울토마토만 하냐? 5월달 6월달에 비가 안 와서 그렇습니다. 비가 왔으면은 자두가 컸겠죠. 5월달 6월달에 비가 안 왔으면은 하늘이 잘못한 거죠. 내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농부인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내 잘못이라고 억지로 따라 만들어내라는 이야기는 냇가물을 끌어오든지 저수지 물을 끌어오든지 안 되면은 지하수를 벌리든지 물을 줘야 되죠. 그러면 내 잘못이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물을 줄 수 있는 내 할 수 있는 일이 생기잖아요.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사드를 누가 들어왔죠? 박근혜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사드들한테 박근혜가 잘못입니까? 박근혜 잘못은 2차 책임입니다. 1차 책임은 나한테 있습니다. 박근혜한테 사드를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을 미국 사람이 줬습니까? 일본 사람이 줬습니까? 북한 사람이 줬어요? 아니 내가 줬는 겁니다. 내가 투표장에 가서 내가 주는 겁니다. 나하고 우리 마누라를 박근혜 안 찍었다. 이럴 거면 내 잘못이 없어져요. 그럼 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찍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찍었습니다. 우리가 찍었기 때문에 이 자체도 내 잘못입니다. 내 잘못이라고 인정을 하면은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생깁니다. 광화문 촛불 집회 참석하는 겁니다. 또 내가 생각하는 사드 배치 최적지가 성주가 아니고 박근혜가 생각하는 사드 배치 최적지가 왜 성주가?
성주 사람들이 잘못한 겁니다. 성주 사람들이 K스포츠재단, 미러재단에 대기업에서 돈을 그 몇백억씩 갖다 주면서 대기업 회장들은 뭐를 얻어냈느냐? 너들 정경유착을 어떻게 했길래 저런 얼토당토하는 재단이 생겼는가? 정경유착을 밝히라고 청문회를 열어놨지만은 거기서 대기업 회장 건강 걱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한영이가. 이한영이 같은 아들이 국회의원 하고 있으니까 박근혜가 생각하는 사드 배치 최적지는 성주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성주 사람들이 잘못한 겁니다. 이거는 몇 년 전에 김천에는 국회의원 득표율이 83%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 사람들이 아까 겁이 나요. 부끄럽잖아요, 이 사실은. 그런데 농고가는 다리 위에다가 이철 의원님 전국 최고 득표율로 당선된 걸 축하합니다. 이런 전지막을 붙여놓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끄러운지를 몰라요, 의원은. 이게 부끄러운지 자랑스러운지를 모릅니다. 이러니까 박근혜가 생각하는 사드 배치 최적지는 김천인 겁니다. 이 자체도 잘못은 나한테 있는 겁니다. 나하고 우리 마누라는 이철을 안 찍었다 이러면은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찍었잖아요. 우리가 찍었는 것도 내 잘못이다라고 인정을 하면은 집회 나오고 토성리 가서 몸싸움도 해보고 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억지로라도 내 잘못을 만들어내자. 지금 이 분위기, 한반도 분위기에, 이 평화 분위기에 사드가 언제까지 있겠습니까? 오래 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드 빼내고 와 우리가 이겼다 박수 감 한번 지르고 집회 끝 이러면은 우리 이 장기간 투쟁에 본전도 안 나옵니다. 이거 완전히 밑전장사입니다. 사드 배치 최적지가 김천이 되고 사드가 한반도 들어온 게 내 탓이라고 모두가 인정할 때 다음은 2, 300년이라도 남는 장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사드도 빼내고 이 모든 게 사드가 들어온 것도 내 잘못이고 사드가 김천에 들어온 것도 내 잘못이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로소이다 라고 생각하며 세상 살아갑시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동부 감사님 준비 많이 하셨죠, 그죠? 혹시 평통사 평화통일연구원의 자리 하나 어떻습니까? 연구원 우리 김천 대책에도 이렇게 훌륭한 연구가 있습니다. 예, 우리 김동부 감사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도 퇴직하면 그 돈으로 서울에 집 사서 못 살까봐 또 김천으로 이사 오시려고 하는 분도 있는데 예. 어쨌든 우리가 1년 동안 사드 철거를 위해서 우리 시민들 손에 손을 잡고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비록 아직 며칠 남아서 며칠 사이에 사드가 철거된다는 소식이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길이 결코 멈출 수 있는 발걸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동지들 손 잡고 함께 뚜벅뚜벅 우리 등에 새겨져 있는 글자처럼 뚜벅뚜벅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마지막 우리 힘찬 구호로 오늘 집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율동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율동을 폐막하려합니다. 지금. 우리 율동맘 율동천사 율동 후에 힘찬 구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기해년 해돋이 산행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농소면 사무소에서 농소면 면민들과 함께하는 이제 산행을 우리가 함께 주민들에게 홍보도 할 겸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소면 사무소에서 6시에 출발하고 할기제에서는 6시 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돋이 산행에 함께 하실 분은 활기제로 오실 분은 6시 반까지 오시면 되고 농소면 사무소에 오셔서 함께 또 출발하실 분은 한 6시까지 좀 오시면 되고요. 하산에서 새 신년 또 꾹 드시는 거는 아마 농소면 사무소 옆에 있는 복제관 앞에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일요일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1회차 김천시민 촛불집회 힘찬 구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에 이제 사드 하면 빼, 사드 가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은다! 사드 빼라! 사드! 사드!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이 피고 백년 분날에 장벽을 걷고 통일의 새날을 여네 서울에서 만나요 경의선 기차 타고 평양에서 만나요 경의선 타고 경의선 통일의 철길 따라 우리 함께 만나요. 가져가서 드시면 돼요. 이따 하나 주세요. 네, 가세요. 운전 기사님 하나 주고. 네, 가세요. 줘야 돼요. 네. 어머니 더 가져가셔도 돼요. 가져가셔도 돼요. 저 기사 하나 가져가세요. 네네,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